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 3번이나 결혼한 그는 공사 현장을 다니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앞선 2번의 결혼에서 자식을 둘 얻었는데 한 명은 사고를 치며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거렸고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3번째 아내 몰래 자식들의 사고 뒷수습 비용과 병원비를 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켜 큰 싸움이 일어났고 가정폭력을 일으켜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같이 살고 있었다. 3번째 부인이 결혼 전 낳은 2 아이와도 같이 살고 있었다. 많지 않은 수입은 치매 어머니, 전처 사이에서 난 2 아들의 뒤치다꺼리, 지금 함께 사는 2 아이의 교육비로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이 없었다. 사정을 듣고 그에게 물었다. 그 많은 가족을 혼자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어쩝니까? 상담실 벽 책꽂이에 두꺼운 법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앞으로 나란히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의아해하며 앞으로 나란히를 한 그의 양팔 위에 법전 한 권을 얹었다. 이건 치매에 걸린 어머니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권을 더 얹으며 나는 말했다. 이건 지금 같이 사는 애들 2이에요. 3번째 법전을 얹으며 이건 정신병 앓는 아들, 4번째는 사고 치는 아들, 5번째는 아내라고 말했다. 그의 양팔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거우시죠? 예. 뭘 빼실래요? 뺄 게 없습니다. 계속 들고 계실래요? 무겁습니다. 뭘 빼실래요? 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들고 계세요. 그의 팔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법전들이 바닥으로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그의 마음도 무너졌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울기 시작했다. 뺄 게 없다고요. 그는 통곡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말이 없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문제에 깊이 들어가 있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상담이 3주 정도 지나자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뺐습니다. 하나를. 모두 와 하고 박수를 보냈다. 이제 팔이 좀 덜 아프겠네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 함께 웃었다. 제일 먼저 사고 치는 아들을 뺐습니다. 하나를 더 빼려고 하는데 그건 빼고 나서 말하겠습니다. 그때 팔에 올리신 두꺼운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돈이 남았을 텐데 뭘 하셨습니까? 빵 안 사 먹고 라면 안 끓여 먹고 돼지국밥 사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껄껄 웃으며 그가 답하자 다른 참가자가 가세했다. 한 권 더 빼면 돼지국밥이 소고기국밥으로 변하겠구먼. 가족을 떠안느라 자기 삶이 없는 이들이 있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자유와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며 산다. 그럼 어쩝니까? 이 한 문장이 지닌 책임의 무게는 바윗돌보다 무거웠다. 자신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은 삶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건강을 해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두꺼운 법전에 팔이 내리눌리고 나서야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조금 더 늦게 깨달았다면 돌이키기엔 악화된 건강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다음으로 무엇을 뺄지는 끝내 듣지 못했다. 아마 두 번째 대상을 두고 아주 많은 고민과 결단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갔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하나를 덜어냈고 두 번째도 도전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짐을 져야 몸이 상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이 버거운 짐을 지면 병이 생긴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다.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은 마음의 깊은 병이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등이 휘어져라 가족의 짐을 지고 있던 그는 스스로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것이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도 어쩌다 책장에 꽂혀 있는 법전을 볼 때면 그가 떠오른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럼 어쩝니까를 되뇌며 무거운 짐을 지고 터덜터덜 먼 인생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묻는다. 그럼 계속 들고 있으실래요? 말하는데 돈 드나요? 불화로 상담실을 찾는 부부의 대화를 관찰해 보면 대화할 때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습관을 가지고 있다. 좋은 말을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인색하다. 속상하게 하는 말은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귀신처럼 알아서 척척한다. 그 결과 못 살겠다, 이혼하자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 내가 평생 말에 관해 연구하고 책도 쓰고 강연까지 하면서 살게 된 것은 어느 스님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다. 35세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기도의 어느 작은 암자에 머물렀다. 암자에 자주 오던 노스님이 한 분 있었다. 그분이 다른 스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말이었다. 공양주 보살님이 스님들의 음식을 차려주고서 맛을 물어보면 음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노스님은 언제나 극찬했다. 이 맛은 하늘에서 내려온 맛이라. 노스님은 감탄을 연발했고 그 소리에 보살님은 한껏 기분이 좋아져 스님에게 물도 정성껏 드리고 차도 좋은 것으로 내오곤 했다. 나는 속으로 이 음식이 정말 그렇게 맛있단 말인가 의문이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이 잣죽을 끓여 내놓았는데 내 입맛에도 싱겁고 맛이 없었다. 죽을 입에 넣던 노스님이 한마디 했다. 보살님, 죽이 좀 싱겁다. 스님, 이게 다 스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맞아요. 보살님 말씀이 맞아요. 보살님의 반박에 노스님은 바로 인정했다. 부엌에서 보살님이 나간 후 스님은 나에게 당신의 죽을 좀 먹으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딱 걸렸다 싶었다. 스님,
솔직히 죽이 맛이 없죠? 그동안 보살님이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스님은 늘 이 맛은 하늘에서 내려온 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말하는데 돈 드나요? 나는 스님 말에 뒷머리를 꽝 하고 맞은 것 같았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말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마치 비싼 돈이 드는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좋은 말을 아끼고 참아왔는가. 스님의 말은 짧았지만 울림이 컸다. 입을 벌린 채 멍하게 있는 나에게 스님이 일화 하나를 더 들려주었다. 어느 보살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나가는 보살님을 보고 내가 말했어요. 걸어다니는 꽃이라. 그 말에 가던 보살이 멈칫하더라고. 그러고는 그 일을 잊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느 날 그 보살님께서 큰 돈을 보내셨어요. 놀라서 보살님께 전화해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그 답은 이러했단다. 스님, 그거 걸어다니는 꽃값이에요. 나는 노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누군가에게 대답하거나 말할 때마다 말하는데 돈 드나요? 하고 스님이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바르게 말하는 법은 수도 없이 보고 배웠지만 스님처럼 좋게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흠을 잡고 지적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상대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런 상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을 전하는 내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의 말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모난 말은 둥그렇게 모서리를 다듬며 말하게 되고 아픈 말은 아프지 않게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쌓여 원만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의 재료였다. 말이 좋으면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고 말이 나쁘면 관계도 나쁠 수밖에 없다. 인격은 언격이고 언격이 인격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쌓아온 인격이 보인다. 평소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나오는 말도 좋게 나온다. 그러므로 말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다. 인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또한 생각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인격을 높이려면 내 말만 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면 된다. 하고 싶은 말만 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궁금해지면 생각하게 된다. 그 생각의 결과가 좋은 말이다. 스님도 이 과정을 거쳤다. 보살님의 음식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매달리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말을 하게 된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상대가 기분 좋아할 말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말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에 인색하지 않아야 다른 이들과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